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배토론 이준혁입니다. 오늘도 뜨거운 배구 열정으로 토크를 불태워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정철, 차상현 두 분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자부 해설위원 두 분을 모시고 V리그 여자부의 미래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올 시즌 가장 좀 중요한 이슈랄까요? 김연경 선수의 은퇴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V리그의 큰 변곡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쉽고 아마 두 분도 많이 아쉬우실 거고 많은 팬분들도 아쉬워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십니까, 이정철 위원? 뭐 많이 아쉽죠. 네. 그러나 뭐 이제 본인이 결정한 부분은 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100% 존중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상현 위원도 배구 실력 플러스 인기나 어떤 그런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은퇴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도 느껴지긴 하는데, 시즌 중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은퇴 선언을 할 거라고는 사실 전혀 예상을 못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많이 놀랬던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경기에만 집중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측은 조심스럽게 해보죠. 네, 여전히 이 정상급의 기량을 갖고 있는 김연경 선수가 멋있게 또 박수 받으면서 떠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할 이야기는 김연경이 없는 이 V리그 여자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되는 부분이 앞으로 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차상현 의원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뭐 김연경 선수가 워낙 인기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선수들, 지금 현재 있는 기존에 뛰고 있던 선수들,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 후배들이 얼마만큼의 기량을 보여줄 것과,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대표팀에 대한 그런 국제적인 경기력이 사실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올려서 앞으로 계속 사랑을 받느냐가 중요한 과제인데, 이거는 뭐 연명 혼자서 해서 될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저희 지도자들이나 관계자분들이 뭐 생각만 가지고도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정말 진짜 다 합심해서 앞으로의 그 미래 배구를 위해서 다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정말 저는 진짜 걱정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결국에는 선수 본인들, 또 배구 지도자들, 우리 또 배구인들, 또 방송도 마찬가지고 배구 팬을 위한 또 여러 가지 이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실은 경기력이 첫 번째예요. 그렇지. 경기력이 첫 번째라고. 이제는 본인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서 김연경 선수는 어차피 이제 은퇴하고 이제 빠지니까 이제 그 안에서의 어떤 이 역할들을 잘 해줘야 된다. 걱정은 솔직히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김연경 선수 해외에 있을 때도 여자 배구가 인기가 없었냐? 감독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시청률이 그래도 꽤 많이 나왔고, 각 팀마다 그래도 에이스급 주축인 선수들, 각 팀을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에이스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었어요. 거기에 외국인 선수들이 더해지면서 어느 정도 경기력이 완성되어 가고, 김연경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게 완전히 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외국인 선수하고의 어떤 그 호흡적인 부분에서 주축을 한 선수들이 뭐 각 팀에 뭐 예를 들어 한두 명씩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그때 비중보다는 김연경 선수가 들어와가지고 한 곳으로 이렇게 쫙 몰리니까 영향력이 있는 선수들이 좀 이제 그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약간 이렇게 비교 대상이 어느 정도끔 맞는 비교 대상이 되는데, 이게 갑자기 세계적인 탑에 있는 선수가, 김연경 선수는 선수 개개인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동안에 국내에서 그래도 나름 주름 잡았던 선수들이 조금 뭐라 그러지, 좀 팬들로 하여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욕도 많이 먹었고, 팬들의 눈높이가 그만큼 이제 올라가고 김연경 선수한테 그렇게 돼버린 상황이었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선수가 나오기는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국내 선수들, 이제 다음 세대 선수들 중에 김연경의 뒤를 이을 스타 플레이어가 여자부에서 나와 줘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올 수 있을까요? 제2의 김연경? 없어요. 정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비교치로 그렇죠. 김연경을 대를 이은 지금 당장 없잖아. 없죠. 그건 뭐 사실 아니야. 나름 이제 기능도 있어야 되고 많이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또 끼도 있어야 돼. 팬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 보면은
현대 이다현. 이다현이 조금 이제 주축이 돼서 네. 거기에 뭐 강소희도 조금 네. 이제 도로공사 간 뭐 김다은이라든지 여러 선수가 그 몫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한 명이 이끌어가기는 어렵고. 그렇지. 그 선수들이 좀 분담을 해서 좋은 플레이로 팬을 좀 확보하는 그런 뭐 그 외 선수들도 많겠죠. 네. 사실 이제 V리그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스포츠계 전반적으로 선수 수급이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뭐 인구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고 특히 여자부 선수 수급이 뭐 갈수록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아시아 쿼터도 확대가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제도도 논의가 되고 있어요. 홈그로운 제도라고 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재외동포 선수나 이제 국내 학교에서 장기 재학한 외국인 선수에게 신인 드래프트 국내 선수와 똑같은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거고요. 예전에 이제 남자부에 있었던 바이르사이안 선수라든지 뭐 에디 선수 이런 선수들은 외국 국적이지만 국내에서 학교를 다 다녔기 때문에 뭐 한국어 소통도 충분히 가능하고 뭐 이런 선수들은 이제 충분히 드래프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는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선수 수급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문제점이 선수 풀 아니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선수를 증원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뭐 100% 공감하는 그런 상황이고 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염호롱 선수가 네네. 결국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목포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렇죠. 결국은 지금 귀화 선수가 된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결국 선수 자원이 많아야만 그 안에서 고를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는 거고 거기서 이제 많아졌을 때 결국 이 선수들이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 국적을 가진 이제 여학생인데 한국에서 배구를 하고 싶다. 학교를 그래서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런 선수들이 국내에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여러 각도에서 네. 봐야 되겠죠. 그렇죠. 얼마 전에 그 기사에서도 봤듯이 미국 대학 선수 장신의 세터가 네, 오드리 박 선수. 네, 네. 그 선수가 한국 배구에 워낙 관심도가 일단 높고 네. 한데 일단 어때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 제도 쪽의 문제로 이제 막히면서 일단은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지만 네. 빠른 시일 안에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오픈이 돼서 열릴 수만 있다면 국가대표가 되고 안 되고는 사실 나중에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 기회가 분명히 많은 선수들한테 주어져지면 조금 더 많은 선수 네. 풀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네.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다문화 시대로 그렇죠. 접어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제도에 대한 논의는 시대적으로도 네. 또 맞고. 맞아요. 근데 또 이제 아시아 쿼터도 늘어나고 뭐 이런 또 제도가 생기면 기존 국내 선수들이 설 자리가 또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뭐 결국은 조금 규정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현재 이 시스템으로 가면 각 팀에 있는 주공격수들은 20점 이후에 외국인 선수들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저는 봐요. 네네. 이 선수들이 경기력으로 보여주려면 이 선수들이 코트에 조금은 머무는 시간이 작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1, 2, 3라운드까지는 지금과 똑같은 시스템을 가져가고 올림픽이고 아시안게임이 있을 때는 4, 5, 6라운드를 오직 국내 선수만 가지고 리그를 치르다 보면 어차피 팀에 있는 주 공격수들이 자기가 이제는 20점을 해결을 해야 되는 그 책임감이 절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것들을 네.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 현재 이 제도를 가지고는 네. 절대 각 팀에 있는 에이스들의 성장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더딜 수밖에 없다. 어느 순간에 가면 무조건 벽에 부딪히고. 이제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돼. 특히 이제 결국에는 아포짓 스파이커도 네. 우리 선수들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해야 되니까 이런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야. 네네. 그럼 포지션에 제한을 좀 둬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미들블럭을 한 명씩만 쓰자 차라리. 외국인 선수의 포지션을 한 선수는 우리 국내 선수가 들어가고 한 명씩만 쓰면 아포짓도 아웃사이더 시터도 특히 아포짓 스파이커를 우리 국내 선수들이 다 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제도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죠. 네. 그 확실히 외국인 선수 없이 경기를 치르면 그 20점대 클러치 상황에서 얻는 경험치는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각 네, 팀의 네. 에이스들이 결국은 성장을 해줘야 네. 한국 배구 발전이 있다는 건데 지금 이 시스템으로는 팀에 있는 에이스들도 외국인 선수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게 지금 사실 현실인 거거든요. 네, 여자 배구의 앞으로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좀 다양한 각도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통신업계를 선도하는 인터넷 비교원이 108만 원 현금 무상 지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생활에 필요한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최대 108만 원의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터넷 3년 약정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여기에 정수기 렌탈 계약을 추가할 경우 30만 원의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고려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한 번의 계약으로 다양한 생활 필수 서비스에서 손해본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상담 및 가입은 인터넷 비교원 전용 상담센터 1670-2522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선수단의 규모와 연봉 시스템이 뭐 거품이 껴있다 이런 의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고액 FA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기대치만큼도 못해준 선수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구단들의 조금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이제 아시아쿼터 지금 2년째 하는데 아시아쿼터하고 국내 선수하고의 그 기능적인 비교가 맞물려서 셀러리하고도 그거와 비교해서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선수가 워낙 귀하니까 맞아요. 그 선수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그 많은 비용을 제도적인 그 진짜 맥스까지 주면서 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 그거는 결국에는 제도적인 부분의 미스테이크다. 저는 선수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봐요. 뭐냐면 선수들 잘못은 아니죠. 이게 선수들한테 돈을 많이 준다? 그건 절대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배구 선수들이 돈을 많이 받으면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키가 크거나 아니면 뭐 배구를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돈을 많이 받아도 된다. 네네. 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3년을 고정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제도적인 부분을 얘가 연봉이 밑으로 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일단 사인하면 고정인 거예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3년을 기간을 잡더라도 필요한 데이터의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안 됐을 때는 몇 프로 삭감할 수 있는 그렇죠. 또 올릴 수 있는 인상할 수 있는 인센티브 그런 부분 제도로,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하는 선수들 많이 받아야 되고 네. 또 노력하고 그 당해에 정말 열심히 하고 기록이 좋다. 저는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전 당연하다고. 네, 네. 그래야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잘못된 선수들은 당연히 깎여야 된다가 진짜 말 그대로 프로인 거예요. 네, 네. 프로. 잘하면 많이 받아야 되는 거고 못하면 떨어져야 되는데 네. 우리는 잘해도 올리기가 너무 힘들고 못하면 떨어지지가 않는 제도다 보니까 선수가 팀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선수 인원이 이게 안 되고 이제 내가 그런 얘기를 좀 강하게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최저 연봉을 올려야 되지 않냐. 맞아요. 예. 최저 연봉이 너무 작다. 이 최저 얘기도 많이 연봉을 했었어요. 올려야 네. 최저 연봉이 이게 어느 정도가 이게 맞춰져야 그 갭 차이가 저 너무 배구 많이 하면은 이 정도의 대우는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것들도 하나의 맞아요. 방법이라는 얘기. 이 부분 최고와 최저 연봉, 그러니까 밑에 있는 선수들의 연봉이 기본적으로는 받아야 되는데 너무 갭 차이가 크다. 지금은 많이 받는 선수는 많이 받고 밑에는 이제 뭐 너무 적고 이 아니, 불균형이 그게 대표적으로 네. 김연경은 하나도 안 아깝지. 그럼요. 김연경 같은 선수에게는 얼마를 주든 사실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옵션의 제도라든지 그러니까 연봉의 지금 시스템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 네. 그래도 각 팀에 보면 스태프들이 한 10명 정도는 되는 거잖아요. 네. 통역이랑 막 그런 거 보면 사실 코칭 스태프들도 선수 못지않게 정말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왕 말 나온 김에 이런 코칭 스태프들에 대한 수고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단들이 좀 많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선수들이 고생하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네. 모른다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대접받는 만큼 이제는 우리 코칭 스태프들도 당연히 프로 코칭 스태프들이기 네.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네. 하는 바람이 맞아. 큽니다. 네. 배구의 전체 파이가 그만큼 늘어나는 일이니까요. 자, 이렇게 V리그의 미래와 여자부의 미래를 많이 걱정하는 두 분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시즌 주배토론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한 시즌 동안 두 분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배구팬 여러분도 저희 SBS 스포츠와 함께 V리그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배구에 대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주배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